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물질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큰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빅뱅 이후에 그 많은 물질들은 어떻게 생성되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물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대단원의 주제가요, 결국 물질과 거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런 원소들을 봤더니 어떤 규칙성이 있더라? 우리는 그것을 주기율이라고 했고, 잘 드러나게 만든 표가 주기율표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어떠한 결합을 하게 될까? 오늘은요, 원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뽑은 해시태그는요, 먼저 첫 번째는 옥텟 규칙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이온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는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 바로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올라갈 사진은 무엇인지 POTD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고른 POTD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어때요? 자, 우리 친구들 보면요, 선생님 저 나트륨 원자 알아요. 맞아요. 우리가 나트륨 원자가 사실 이온이 되는 과정은요,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옆에 보니까, 그렇죠, 염소 원자 보이네요. 염소 원자가 염화이온이 되는 것도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딱 봤더니 중앙에 써져 있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래요. 이온 결합이래요. 그리고 해시태그 보니까요.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정전기적 인력, 원자과 전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우리는 이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오늘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 공부해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옥텟 규칙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이제 옥텟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옥텟 규칙도 결국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바로 이 주기율표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주기율표를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선생님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적어도 20번까지는 우리 친구들 꼭 암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주기율표 무엇을 기준으로 배열한 건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열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요. 선생님 저 원자 번호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요. 정말 복습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럼 모질리가요. 원자 번호를 어디서 따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원자 번호 양성자 수에서 따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원자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았어요.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 주기율표를 보면서요, 가로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전자가 어떻게 배치됩니다? 실제로 전자 배치를 그려봤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전자 2개 들어가요. 그 다음 전자 껍질부터는 8개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번 전자 배치를 해보니 여기에 있는 주기라는 건 가로줄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결국 이 가로줄, 주기는 우리가 그렇죠, 전자 껍질 수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같은 주기다,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세로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세로줄은요, 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족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1족의 원소들은
그렇죠. 가장 바깥 전자 껍질발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줄이자라고 하면서 그걸 원자가 전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맞나요? 그러면서 이 원자가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위치한 전자, 있는 전자를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조금만 의미를 더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어쨌든 같은 족이라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요 하나예요 라는 얘기를 했죠. 2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입니다. 우리가 3족부터 12족까지는 공부하지 않고 13족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13족에 넘어오면 1의 자리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3족 3개, 14족 4개, 5개, 6개, 7개의 전자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족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17족이 할로젠 원소예요 까지도 공부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가보자고요. 18쪽에 있는 원소들도 있어요. 선생님, 뭐가 다른가요? 그냥 18쪽에 있는 원소들도 결국에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는 8개의 전자를 갖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가장 바깥에, 물론 헬륨은 2개의 전자를 갖지만 나머지의 원자들은요 8개의 전자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8개의 전자를 안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 원자과 전자를 설명할 때 하나의 개념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족의 원소들은요 가장 바깥에 하나를 갖고 화학 반응에 그래서 한 개의 전자가 참여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2족의 원소들은 2개의 전자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해요. 그럼 여기까지 쭉 와보면 선생님 8개를 가지니까 8개의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를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18쪽에 있는 원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원에 2개의 전자까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헬륨은요. 그 2개를 다 가진 상태예요. 맞죠? 자, 두 번째 네온은요. 첫 번째 원에 2개, 그 다음 원에 8개의 전자를 가져서 꽉 찬 상태예요. 자, 그 다음 아르곤까지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원에 2개, 그 다음 원에 8개, 그 다음 원에도요 8개의 전자를 갖게 돼요. 그러면 각각의 전자 껍질에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졌네요. 이렇게 가질 수 있을 만큼 전자를 전자 껍질에 꽉꽉 채워서 가지고 있는 이 원소들은요 대단히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원소들도요 똑같대요. 얘네들은요 대단히 안정한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지고 있어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난 이미 안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아까 8개를 가져서 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하셨으니까 선생님 얘는 8개를 가지고 있지만 원자과 전자는 0이 되는군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18쪽의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에 헬륨은 2개지만 나머지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정하기 때문에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따라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는 없다, 0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을 다른 원자들이 본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원자들도 어떻게 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정해지고 싶어요. 얘네처럼 안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요. 나도 얘네처럼 전자 배치를 이뤄서 안정해질래
라고 생각하고 라고 이루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경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먼저 18쪽이 어떠한 원소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18쪽에 위치한 원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대단히 안정해서 움직이는 상태, 움직이는 정도, 활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을, 비자를 써서 비활성 기체입니다. 비활성 기체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아, 얘네들 대단히 안정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기율의 18쪽에 위치하는 원소들이고요. 원자과 전자수 지금까지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바깥에 8개의 전자를 갖는 것 맞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0개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대단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0개라는 거예요. 즉, 다른 원소와는요,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게 비활성 기체의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소들의 성질인 거예요. 한번 보시면 헬륨이에요. 원자 번호 2번입니다. 전자 몇 개를 가져요? 2개를 가져요. 근데 하나의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요? 2개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2개를 다 가지니까 얘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온은요. 원자 번호 10번으로 10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에 2개, 그 다음 원에 8개를 가져서 총 10개가 되는데 가득 찬 상태, 더 이상 뭐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아요? 굉장히 안정한 상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아르곤도요. 2개, 8개 들어가면 총 10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8개 들어가면 18개 들어가는데요. 원자 번호 18번으로 전자 18개를 가져요. 아르곤도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18쪽 원소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른 원소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나는 시험 전인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쟤네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쟤네들은 안정하거든요. 시험이 끝난 후에요. 나도 빨리 시험 끝나고 편안하게 쉬고 싶잖아요. 즉,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은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즉 아직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지 않은 원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18쪽의 원소들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요, 이루려고 한대요.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나요, 선생님? 네, 그 방법이요. 화학 결합을 위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안정해질 수 있대요. 근데 그 화학 결합을 우리가 2개로 나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온 결합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공유 결합이 2번째 결합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친구들은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8쪽 이하의 원소들, 즉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지 않았던 원자들이 결국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화학결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화학결합을 통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옥텟 규칙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옥텟 규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안정하지 않은 전자 배치를 이뤘던, 즉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화학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루오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이제 알아야 돼요. 9번입니다. 9번이니까 첫 번째 원에 2개의 전자를 갖죠. 그 다음 원에요. 총 9번이니까 2개는 들어갔어요. 7개 더 들어가야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되셨나요? 자, 플로린 입장에서요. 안정해지고 싶겠죠? 그래서 전자를요, 한쪽에 이렇게 얻어오면 마치 전자가 10개인 누구처럼? 그렇죠. 네온처럼, 네온 원자와 같이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 즉 원자가 전자가 8개인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데, 가장 바깥에 8개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 그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옥텟 규칙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이해한 거예요. 원자들이 18쪽의 원소들처럼 저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구나.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루게 되는지 두 번째 이온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딱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 이온 알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단원에서 원자라는 것도 공부하고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전자들이요, 원자 간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는 전자를 잃어버린대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입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입자를요,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원자는요,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총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는데 그 입자는요, 음이온이에요. 이렇게만 아주 간단히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좀 더 자세히 정의할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뭐였어요? 원자 간을 이동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전자는 그냥 우리는 전자예요 라고 공부했지만 오늘 공부해보니 선생님 그 전자는 결국 원자과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요, 움직일 거예요.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아서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지금 보니까 원자과 전자를 잃어버려요. 원자과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건 마이너스 전하량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총 플러스 전하가 우세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것을요, 이제 양이온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고, 자, 음이온이라는 건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원자과 전자를 얻을 거래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질 거래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질 테니까 결국 그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서 음이온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이지 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개는 다른 개념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다는 것이 중성이에요. 원자는 안정해지고 싶어요. 누구처럼? 18쪽의 비활성 기체처럼요. 자,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 전자가 이동하게 될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전하의 균형이 깨지면서 더 이상 중성인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온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양이온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금속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알칼리 금속을 공부하면서 알칼리 금속은요,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요거는 다음 강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뒤로 좀 뺄게요 라는 얘기했어요. 자, 이제 조금 눈치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하느라고 양이온이 되는 거군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하를 뗀 입자가 되는 것이 결국 양이온이에요. 무슨 인지 볼게요. 나트륨 원자는요, 원자 번호 그렇죠. 11번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몇 개 갖겠어요?
11개 갖겠죠. 첫 번째 원에 전자가요, 2개, 그 다음 원에 8개, 총 10개 들어갔으니까 1개 더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원자가 전자가 1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쪽의 알칼리 금속이에요. 맞나요? 자, 근데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해요. 왜요? 너무 부러운 거죠. 안정한 전자 배치가. 자,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2개입니다. 이거 하나를 버리던지 7개를 모두 채우던지. 어떤 게 편할까요? 당연히 하나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편하겠죠.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바로 네온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18쪽의 원소들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하나 버리면 얘처럼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자 하나 버려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대요. 선생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복잡해요. 자, 보세요. 나트륨은 11 플러스의 원자핵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가 11개니까 전자 하나는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1개를 가지고 있으면 11 마이너스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한대요?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11 플러스라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바뀌지 않는데 전자가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된 거예요. 그럼 10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입자의 총 전하량은 선생님 1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거 그대로 오른쪽 위에 적어주는데 1은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성이 아니에요. 얘는 전하를 띠는 입자, 우리 이온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특별히 나트륨 이온, 양이온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의 예를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마그네슘이요. 자, 우리 친구들 마그네슘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주기율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2번이에요. 외우지 않더라도요, 힌트가 있네요. 선생님,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거든요. 그리고 전자수가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그네슘 원자를 보면 원자핵의 전하량 12 플러스에 1 마이너스짜리 전자가 12개 있어요. 그러니까 12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마그네슘 원자는 중성이에요. 근데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죠. 18쪽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요 2개요. 전자를요. 버려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네온처럼 되고 싶어요. 네온은 안정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 2개의 전자를 버려야겠다. 그렇죠? 그럼 2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되는가 딴 봤더니 12개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지만 전자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자는 총 10개가 되면서 선생님 2 플러스의 전하를 뗀 입자가 되네요. 이거 그대로 오른쪽 위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그네슘 이온입니다. 라는 이온식까지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사실 이런 옥텟 규칙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중학교 때는 그냥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배웠던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가서 결국 이 전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를 잃는 것을 배웠다면 얻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이번에는 전자를 얻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를 얻어서 안정해지려면 우리 친구들 1개, 2개, 그 정도 얻어서 안정해진대요. 그러면 18쪽의 근처에 있는 원소들일 확률이 높겠죠. 1~2개 얻어서 빨리 걔네들처럼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비금속 원자들은요.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근데 플러스 전하량이랑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더 얻었어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면 이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우리는 그 입자를 음이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얘를 한번 볼게요. 염소 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 원자는 그렇죠. 원자 번호 17번입니다. 따라서 17 플러스의 원자핵의 전하량, 전자는 17개를 갖겠죠. 첫 번째 원에 2개,
두 번째 원에 8개, 10개 들어가는데 7개 더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어쨌든 총 17개를 가져서 염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을까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그렇죠, 18쪽의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원에 7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 개 정도 여기에 딱 채우면 안정해지겠죠? 누구처럼? 전자 18개를 가지는 아르곤 원자처럼 안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정해돼요? 그렇죠. 전자 하나 얻으면 된다고요. 자, 그럼 전자 하나 얻으면 예상해 볼게요. 17개 플러스, 즉 원자 핵의 전하량은 바뀌지 않지만 뭐가 달라져요? 전자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18개 전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하의 균형이 깨지면서 1-에 전하를 띠게 되겠네요. 1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본다면 정말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선생님 여기 이름이 좀 이상해요. 왜 염소 이온 아니고 염화 이온인가요? 우리 중학교 때 뭐뭐소로 끝나는 원소들은 음이온이 될 때 소를 지우고 염화 이온 이렇게 불러주기로 했었죠. 이 부분도요,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산소 원자예요.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그렇죠. 8번이에요. 8번. 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지금 8 플러스거든요. 그럼 원자 번호 8번이고 전자 몇 개를 가져요? 8개를 가져요. 그래서 8-가 돼서 산소 원자는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자, 8개의 전자를 갖는다는 건 첫 번째 원에 2개, 그 다음 전자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총 8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6개만 들어가게 되겠네요.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요, 6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정해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당연히 요 두 군데의 전자 채우면 되죠. 그럼 누구처럼 돼요? 지금 전자는 8개인데 2개를 더 얻으면 10개를 가지고 있는 네온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얘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전자 2개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예상해서 한번 해봐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8 플러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전자 2개를 얻었어요. 원래 8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10개를 가지니까요. 얘는 이 마이너스에 전하를 띠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산소로 끝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를 지우고 산화이온 되겠죠. 자, 한번 맞는지 볼게요. 산화이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위에 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고 네온과 지금 전자 배치가 같은 것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중학교에서 배운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더 들어간 건 뭐냐면 결국 이 원자과 전자가 왜 움직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공부한 거예요. 안정해지고 싶어서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요, 원자과 전자가 이동한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이온이 되는 과정인 거지 결국 얘네가 결합을 지금 한 건 아니잖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요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플러스를 띠고 있는 물질,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물질. 서로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다면 두 물질은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전하를 띠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힘을요, 인력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했었어요? 얘는 원자번호 11번이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요. 염소는요, 원자번호 17번으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전자 하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플러스를 띠는 입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되었죠. 그럼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두 물질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그렇죠, 정기적 인력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구나. 그것을 우린 지금부터 이온 결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정리.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지 않았던, 즉 18쪽 이외의 원소들은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죠. 18쪽의 원소들 비활성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화학 결합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이 정리한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온 결합의 과정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면서 이 두 물질은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결합된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를요, 조금 다른 모형으로 선생님이 POTD에 골랐던 그 사진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나트륨 원자가 있었고요.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에 1이 생략된 것으로 봐서 사실은 요걸로 본 거죠. 1이 생략된 거니까. 그 말은 전자 하나가 잃어버려져서 얘는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전자 한 개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염소 원자가 염화이온 될 거죠. 그때 얘 역시 1-인데 1은 생략한 거니까 전자 하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개를 잃어버렸고 얘는 한 개를 얻었으니까 선생님, 도대체 이때 잃어버린 전자는 어디로 가나요? 선생님, 얘는 전자를 얻었는데 이 전자는 어디서 오나요? 즉, 전자를 주고받으면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결국 나트륨이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릴 때 염화이온 한 개가 한 개의 전자를 얻으면 이 둘은 1대1로 결합하게 되겠네요. 나트륨 하나에 염화이온 하나가 결합하겠네요. 그래서 얘네는 더 이상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고 바로 NaCl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을 때는요, 플러스 양이온을 먼저 적고 이후에 음이온을 적습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음이온을 먼저 읽고요, 양이온을 읽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염화나트륨이라는 이름을요,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왜 NaCl이냐면 Na가 양이온이 될 때 1 플러스가 되거든. 염소 원자가 염화이온이 될 때 1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얘네는 1대1로 결합하는 거야.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어서 NaCl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이야 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양이온과 음이온이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온 결합입니다 라고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결합하고 있는 이온을요, 그 개수비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몇 개가 결합했습니다. 양이온 몇 개, 음이온 몇 개 결합했어요 라고 그냥 쉽게 말해주는 것이요, 화학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 다시. 여기 Na 플러스 있어요. 한 개 잃어버릴 거래요. 얘 한 개 받을 거래요. 그럼 얘가 잃어버리는 거 얘가 받으면 되니까 얘네는 1대1로 반응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적어요? Na 하나인데 그때는 생략할 수 있죠. 1은 염화이온도 하나인데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염화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칼슘 양이온이 있어요. 칼슘은요, 두 개의 전자를 버려서 안정해진대요. 그래서 지금 2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염화이온은요, 한 개의 전자를 받으면 안정해진대요. 근데 얘가 두 개의 전자 내보내려고 하는데 얘는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둘 다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염화이온 하나 더 있으면 하나는 얘 주고 하나는 얘 주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칼슘 이온과 염화이온은 1대 2로 반응하겠네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칼슘 양이온은 하나고요. 염화이온은 두 개가 반응할 거예요. 근데 1이라는 건 생략할 수도 있어서 우리는 CaCl2라고 나타낼 거고요. 읽을 때는 바로 염화 칼슘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온을 보고, 이온식을 보고 화학식을 만드는 연습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이에요. 금속은 원자가 전자 1개, 2개, 3개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비활성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그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줄고 플러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바로 양이온이 될 거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우세해진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바로 음이온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즉, 이온 결합이라는 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나요? 자, 원자가 전자가 2개래요. 그럼 2개를 버리는 게 나을까요? 6개를 얻는 게 나을까요? 2개를 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 2개를 버리면 플러스 전하 띄게 될 테니까 마그네슘은 아마도 이 플러스의 그렇죠. 양이온이 되겠네요. 자, 맞아볼게요. 전자 몇 개를 잃고, 그렇죠. 2개를 잃고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16족 원소인 산소가,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그렇죠. 원자가 전자가 6개니까 2개를 얻어야 안정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6개의 2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니까 이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럼 산소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위해서는 전자 몇 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개를 얻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 정리했으니까요. 2개를 얻어 아마 산소는 음이온이 될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지금 양이온이 되는 과정,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 결합을 통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 세 번째 해시태그에서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앞에서도 계속 예로 들었던 한번 NaCl? 우리 친구들 NaCl 하면 뭐 생각나요? 그렇죠. 소금이요, 소금. 우리 소금을 가지고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면요. 우리 친구들 경험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온 결합성 물질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온에서의 상태. 우리 친구들 소금이요.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선생님 그거 당연히 고체 아니에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요. 상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온을 보통 한 20도 정도로 보는데요. 이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두 번째, 물에 녹는 정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물에 얼마나 녹을 것인가? 자, 그럼 소금을 녹여봤던 경험을 떠올리면 되겠죠. 우리 친구도 혹시 소금 녹여봤어요? 소금 녹이면 잘 녹아요. 이온 결합성 물질은
잘 녹는구나. 여기서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이온으로 다시 나눠지기가 이 물 속에서 쉽다, 잘 녹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상온이 20도 정도 C라고 했고요. 20도 C 정도라고 했고요. 이때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 온도가 더 높아야겠죠.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우리는 녹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액체가 기체가 될 수 있겠죠.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때 이것을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상온에서 고체 물질이라는 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높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직 녹는 점에도 도달하지 못해서 얘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힘을 가하면요 부스러진대. 우리 친구들 소금 이렇게 힘주면요 부스러지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온 결합성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물질로 볼 수 있어요. 맞나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요 한번 이 옆을요 망치로 이렇게 팡 때려 볼게요. 팡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배열이 한 칸씩 밀리게 되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들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다가 얘가 한 칸씩 탁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어떻게 돼요?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니까요. 탁 떨어져 버려요. 아, 즉 어떤 힘이 제공되게 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던 그 힘이 조금 달라지면서 쉽게 부스러집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성질은요 바로 전기전도성의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요 여기 염화나트륨 소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금을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뭐냐면 여기 두 개의 이렇게 금속 발이 있죠. 거기에 이 소금을 딱 닿게 했을 때 만약에 이 물질이 전기가 흐르면 여기에서 여기로 전하를 운반해줄 그 물질이 있다면 여기에 빛도 나고 소리도 나요. 아, 빛이 나고 소리가 나면 너 전기 통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도구예요. 자, 염화나트륨을 넣고요. 고체 상태일 때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요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안 나요. 그 말은 뭐예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안 통하네요. 네, 근데요 얘를요 물에 녹여요. 혹은 수용액 상태로 만들거나 그냥 고체의 온도를 높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되면 이온 결합성 물질은 이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여기에 있던 이온이 그 전하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운반을 해줘요. 즉 전하 운반자가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액체에서 또 수용액에서는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즉 여기에 빛도 나고 소리도 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공유결합 물질은요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물질로 정말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나타난다 라는 부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금은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우리 방금 정리한 거예요. 전하 운반자가 즉 변화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고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즉 전하 운반자가 움직일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공부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림은 염화나트륨을 결정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이게 염화나트륨의 결정이에요.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이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고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지금 두 이온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하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같이 정답 적어볼게요. 고체 상태에서는 지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수용액에서 혹은 액체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림 준비했어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은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모형이래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여태까지 공부했던 양이온 보이고요, 음이온 보여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요, 지금 물 속에 녹아서, 지금 수용액이니까 속에 녹아서요,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그 금속을 넣었다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하를 운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 이유를 설명하래요. 뭘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아, 여기에서 여기로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야겠죠.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수용액에서 이온들이 물 분자와 함께 이동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동이 가능하니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온 결합성 물질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선생님이 골랐던 POTD로 돌아가서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골랐던 사진을 한번 이제 보면요, 선생님 별거 아니었네요. 맞아요. 지금 나트륨 원자, 우리 친구들 옆쪽에 보이시죠? 나트륨 원자 보니까 나트륨 이온이 되는 것,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보니까요, 지금 뭐예요? 염소 원자예요. 염화 이온이 되면서 역시나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었다. 즉,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잘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옥텟 규칙이라는 조금 낯선 규칙들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원자들이 왜 원자가 전자를 잃고 혹은 얻으면서 결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걸까라는 큰 주제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결국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온 결합도 공부하고 이온 결합의 특성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선생님,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어떻게 안정해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화학 결합 중에서도 공유 결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요,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